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책 267쪽입니다. 267쪽에 그러니까 공급질서 교란금지, 그러니까 특별공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901번 공급질서 교란금지, 특정인에게 특정 주택을 특별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사고팔 수 없다. 그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사고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공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딱지 5가지가 그러니까 무이사 저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에 뭐 집을 짓는다고 보죠. 여기다 이제 집을 지을 겁니다. 요 집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얘는 일반적인 이거는 주택 사고팔 수 있고 지위 사고팔 수 있죠. 일반적인 건 사고팔 수 있는데 요 집을 받을 수 있는 딱지, 요 집을 받을 수 있는 딱지가 무이사 저조 5가지가 있는데 요 5가지는 그러니까 정해진 A 그 사람만 이 집에 들어가야지 이 딱지를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팔 수도 없고, 두 번째로 자격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짓말로 A가 거짓말로 이 딱지를 받아도 안 된다. 이제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팔 수 없다. 이제 이게 더 초점이죠. 자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례들이 또 많이 있냐? 또 사례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주택법에 봤던 몇 가지 내용들을 갖고 추측을 하고 연결해서 갖다 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먼저요. 아무튼 그 문장 제 끝에 그러니까 문장이 지금 몇 줄이에요? 2, 4, 7줄이죠. 6째 줄. 그러니까 끝에 괄호. 그러니까 기억반 5가지 지위 등을 양도해서는 안 되고 니은번 거짓말로 5가지 지위주택을 받아서도 안 된다. 기억반 사고팔 수 없다. 그러니까 니은번 거짓말로 딱지 받아내지 마라. 그러니까 기억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 다음의 증서 또는 지위 무이사 저조 5가지만 얘기하고요. 다른 거는 사고파는데 아무 지장 없고 요 5가지 무이사 저조 5가지를 양도, 양수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니은번 누구든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주택, 무이사 저조와 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도 안 된다. 엄청 나왔고요. 그러니까 점 위 양도, 양수란 매매징역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의 경우는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애고애고 슬픈 일이고 저당 돈 빌려준 거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받아가면 끝인 거죠. 그건 투기가 아니다. 못 돌린다 5가지. 그러니까 1번 시장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철거 애정증명서, 건물철거 확인서. 2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3번 주택상환 사채. 4번 그러니까 입주자 저축증서. 5번 주택조합원 지위. 해서 앞글자 5개 그러니까 중간글자에서요. 무이사 저조. 모두 기명입니다. 남의 이름 빌려 투기가 금지된다는 거죠. 다시요. 뭐 추가 설명드리면 1번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오래 무허가 건물이라고요. 무허가 건물을 건축법으로만 따지면 그 사람 잡아다 빵에 보내고 건물 철거하고 그래야 되겠죠. 벌금 때리고. 그런데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 어차피 새 아파트 들어서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오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집을 살 수 있는 딱지 한 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통적 의미의 딱지이고 그 사람이 거기에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는 거지 그거는 사고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2번요.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러니까 이 주변 뭐 지금도 뭐 어디 그 중개업소들에 붙어 있습니다만 이 근처에도 협택, 이택 그런 간판들 많이 있죠. 협의 매도에 넘겨준 사람, 협의 매수, 매매에 동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땅 살 수 있는 딱지를 주는 게 협의자 택지. 옛날 임차인들, 열악한,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죠. 뭐 이 동네 옛날 논두렁, 밭두렁, 과수원에 그러니까 집 빌려 전세금 갖고 나와서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딱지, 새 땅을 살 수 있는 딱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딱지. 뭐 상황에 따라서 어느 사업마다 특별법에 따라서 그 이주다 택지, 그 이주대책 요거는 한 번은 팔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팔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 주택법에서는 못 팔게 하는 겁니다. 3번 주택상환사채 아까 시장에서 돌리면 100% 투기 딱지 아까 양도할 수 없다고 돼 있었죠. 4번 입주자 저축증서요. 지금 뭐 6.19 대책 때문에 신규 분양 시장이 난리라면서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신문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통장 가입하셨어요? 통장 좀 빌려주세요. 제가 쓰게요. 돼요? 안 되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남의 통장 빌려 쓸 수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아까 조합은 합유, 총유 그 덩어리 그대로이죠. 교체 금지, 사고 팔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 충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무이사 저조 5가지는 사고 팔 수 없다. 됐고요.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 만약에 근데 굵은 2번 위반 시조치 그러니까 이걸 어기고 불법을 하면 A한테 집을 줘요 안 줘요? 안 주겠죠. 그러니까 표에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둘째 줄 불법 확보, 그러니까 불법 적발되면 A에게 집을 안 준다. 두 번째 칸 안 준다. 세 번째 칸 안 준다. 네 번째 칸 안 준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가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당신 누구셔? 나가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문장 읽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뜻만 아시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주셨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269쪽에 3장 4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 제한 등. 우선 여기는 뭐 전 다른 두 가지 제도가 같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은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B1, B2 애기들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돈 다 냈습니다. 그래서 집을 받았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B가 집을 받았을 때 등기부 받는데 깔끔한 등기부요, 지저분한 등기부요. 깔끔한 등기부 받아야죠. 딱 두 줄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보존 등기, 집장사 A 이름으로 보존 등기, B1 이름으로 이전 등기, 그러니까 두 줄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순위 저당권 걸려 있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당권 실현한다고 뺏어가고 생짜로 집 뺏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깔끔하게 넘겨주라. 이 땅, 이 집에게 그러니까 이 집을 대상으로 나쁜 짓 하지 마라는 거죠. 뭐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땅과 그러니까 이 집은 A가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B1에게 깔끔하게 넘겨줘야죠. 깔끔하게 넘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깔끔하게 넘겨주지 않고 이 땅, 이 집 B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걸 담보 잡아서 A가 이 땅, 이 집 담보 잡고 돈을 빌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을 빌려 쓰지 마라. 걱정되니까 법으로 금지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근데 뭐 A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산화머니든지 뭐 러시안 캐시든지 뭐 뭐시기요? 뭐시기든지 해서요. 집에서 텔레비전 2시간만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광고가 몇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이 무슨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 224시간에 어느 채널이든지 그 특히 케이블 채널들이요. 틀어놓고 있으면 하루에 그 대부업 광고가 한 채널에서 870번이 나온대요. 아이한테 그냥 뼈에 녹아들게 되는 거죠. 그것도 특유의 리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870번이면 뼈에 녹아들게 됩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 얘기고. 아무튼 그러니까 다른 사람 C가 있는데요. C는 그러니까 이거 B에게 깔끔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먼저 잡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요거 잡고 그러니까 빌려 쓰지, 그러니까 빌려주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반하면 너는 등기부도 안 보냐? 그러니까 C가 A 얘기 듣고 어찌고 저찌고 빌려준 거, 그러니까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죠. 무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깔끔하게 넘겨줘야지 이거 잡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담보 잡고 빌려 쓸 수도 없고 이걸 담보 잡고 빌려줄 수도 없다. 그 얘기가 전부 답니다. 언제부터요? 이 개나리 단지 사업의 가장 초장 시점부터 이 개나리 단지 사업의 가장 막장 시점까지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법,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 발생 며칠 내 등기를 해야 되고요. 60일 내 등기를 해야죠. 가장 초장 시점부터 막장 시점까지. 문장에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와 부직 공고 승인 신청일 가장 초장 시점부터. 근데 주택조합 경우에는 주택조합은 신청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그러니까 괄호 넘어와서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셋째 줄, 넷째 줄이요. 7번요.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며칠까지는 등기하게 돼 있으니까 60일까지 등기하게 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해줘야죠.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번 주택대지에 저당권 단등기 담보권 담보물권 설정. 1번 담보물권 설정하면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C 돈 빌려준 사람 저당권 실행, B 생짜로 집을 날리게 되죠. 2번
그러니까 주택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만약에 이 땅을 C가 지상권을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B 집 받았습니다. 남이 지상권 갖고 있다 함부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300지로 날라댕겨요? 날라댕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하지 말라고요. 지상권도 설정하지 마라. 3번 해당 주택대지를 매매증여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세상에 그러니까 B원한테 돈 받아갖고 그 돈 갖고 집 지면서 그거 팔아먹고 도망가는 나쁜 애들도 있었다고요. 팔아먹고 도망가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이 선분양 그림 아시니까 가장 초장 시점부터 막장 시점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주택줄은 괄호에 있는 건데 그거 나왔을 때 다들 아이고 고생들이었다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주택조합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인데 그 단어를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아시면 되죠. 다시 한번 가시죠. 그러니까 책 240쪽이요. 240쪽. 그러니까 굵은 4번. 그러니까 주택조합. 양과 1번. 주택조합이 종류. 첫 번째 표. 그러니까 표가 3개면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아니면 인가받고 직장에서 50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게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시군구에게 설립 인가 받기 전까지는 주택조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세 번째 칸 시군구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주택조합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뭐고요? 그냥 브라보 맥주 모임인 거죠. 맥주 모임 아니면 뭐 치맥 모임, 막걸리 모임인 거지. 세 번째 칸 설립 인가를 받아서 그게 조합입니다. 조합이 할 거예요. 네 번째 칸 땅 사는 거죠. 그거 중개업소 가서 사면 되고. 그러니까 설교도 네 번째 칸 설교도 도면 뜨는 거죠. 건축사 사무실 가서 도면 뜨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합이 다섯 번째 칸 하는 일이 뭐예요? 다섯 번째 칸 2년 안에 뭘 하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면 주택 건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칸 조합은 다섯 번째 칸 뭘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거죠. 아까 여기서는 그런갑다 했었어요. 지금 이건 이 자리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다시요. 269쪽 와서요. 269쪽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가운데 주택조합이 있었으면 주택조합은 할 일이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해서요. 7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주택조합은 신청할 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제한할 때 사업주체는 다음 문구를 써놓으라고요. 해당 주택대지가 입주자 임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 제한물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축 등의 목적물 될 수 없는 재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까지 해놓는 거죠. 앱이 이거 잡지 마라. 이거 잡고 빌려 쓰지도 말고 이거 잡고 빌려주지도 마라. 라고 등기부까지 써놓는 겁니다. 근데 넷째 줄에 단 사업주가 국가, 지방, 토주택공사, 공공기관이거나 사업주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부기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줄은 빼고요. 첫째 줄에 공적 주체면 나쁜 짓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믿을 수 있으니까 부기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점, 위 부기등기는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가장 초장 시점에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건데 글자 외우는 거 아니죠. 7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 땅 잡지 마라. 이 건물 잡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늦지마. 기호 초장 시점부터예요. 초장 시점부터 부기등기를 해놓는 거죠. 땅은 언제부터 있었고요. 45년도부터 있었고 1910년 토지조사령 이 개나리 단지의 가장 초장 시점이 이때인 거죠. 이 개나리 단지의 가장 초장 시점이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사업은커녕 그러니까 콘크리트 아직 비비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7번이요. 여기까지는 동산이죠. 시멘트, 모래, 물, 자갈이 따로 굴러다니거나 옮겨있거나 하는 겁니다. 공법의 한 덩어리가 되는 게 뭐고요? 사용검사. 민법의 한 덩어리가 되는 게 뭐고요? 보존등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택의 가장 초장 시점은 언제예요? 보존등기가 가장 초장 시점이잖아요. 뭐 등기법 아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초장 시점에, 그러니까 땅 가장 초장 시점, 그러니까 주택 가장 초장 시점부터 땅 아무짓도 못하게 가장 초장 시점부터 앱이 이건 손 못 댄다. 그러니까 정의를 써놓는다고요.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부기등기까지 해놨는데 C가 어찌고 저찌고 A가 뭐 찌직찌직 쓰고 도장 찍어주고 그러니까 뭐 손바닥 도장 찍고 발바닥 도장 찍고 문서 가까워봤자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부기등기까지 해놨는데 부기등기 이후에 그러니까 C는 이 등기부에는 발도 못 디미는 거죠. 부기등기가 돼 있으니까 아무리 등기관이 졸리고 잠이 아무튼 잠자고 있다가 덜컥 도장 찍어줬다가 이걸 찍어줄 일은 없잖아요. C가 그냥 A한테 A 얘기만 듣고 A한테 돈 빌려준 거 그 딱지 갖고 와서 그 계약서 갖고 와서 뭐 차용증 갖고 와서 이거 A가 내 거라는디 해봤자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부기등기 이후에 어찌고 저찌고 해봤자 그 효력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은 또 전혀 다른 내용이고 입주자 보호입니다. 지금 칠판요. 여기는 이 집 받을 사람 깔끔하게 받기 위해서 나쁘지 못하게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뭐 그냥 성격이 시점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굵은 2번은 입주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먼저 그림 보시죠. A가 B들에게 B 100명이라고 치죠. 100채. 그러니까 건축물과 지분을 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B들 B 100명까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C가 일어났다고요. C가 잠자고 일어나서 당신들 내 땅에서 뭐하고 계셔? 나가셔. 누구신데요? 이게 내 땅이라고. 법원에 판결문 갖고 와세요. C가 땅 주인이 됐습니다. 땅 주인이 나타났어요. 지금 누구 잘못이에요? A 잘못이죠. A가 땅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 장사를 해서 집을 팔아먹고 도망갔거나 등등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뭐 C도 펄쩍펄쩍 찔리고 B100도 펄쩍펄쩍 찔릴 일이죠. 근데 그러니까 세 번째 칸 C 땅이 얼마 미만이면 5% 미만이면 아이고 C 할아버지도 화나시죠. 저희들도 답답해요. 얼마 안 되시니까 우리한테 넘기시죠. 할아버지가 싫어. 에이 안 돼요. 할아버지 법에 의해서 우리들이 사갑니다. 돈 주고 사간다고요. 동그라미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괄호 넘어가세요. 두째 줄 끝에요.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가 계약 강제 성립되는 거죠. 돈 주고 뺏겠다. 동그라미 2번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대표자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4번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의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거죠. 100명이 갖고 있는 뭐 그 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칠판요. 저는 이제 이게 100채면 100명이 습자지 한 장씩 갖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뭐 생각 떠올리는데요. 그 습자지 한 장, 그러니까 아파트와 습자지 한 장, 아파트와 습자지 한 장, 100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얼룩이 한꺼번에 다 깨끗이 없어지는 거죠. 돈 주고 샀으면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위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내 송달되어야 되고 동그라미 6번 지금 누구 잘못이에요? 집장사 A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A가 돈 물어내야 된다.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71조경 3장 5절 입주와 선정된 지위와 주택의 전매 제한 보시죠. 칠판요. 자본주의입니다. 주택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고 주택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죠. 그게 원칙. 그런데 투기잡자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위 주택을 일정 기간 못 팔게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이요. 분당 3억에 4억 7억 그다음에 판교 3억에 2천만 원 3억 2천 3억 2천 사면 그대로 그냥 4억가 로또 맞은 거잖아요. 그거 바로 팔면 그렇게 되니까 일정 기간 못 판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1번 굵은 1번 투기과일지구가 있는데 저 앞쪽 그냥 앞쪽이요. 거기 표가 있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가 분양가 상한제 있었죠. 책 265쪽이요. 265쪽에 표의 왼쪽은 뭐였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오른쪽은 뭐고요?
투기과일지구이죠.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 셋째 줄, 넷째 줄, 투기과일지구를 정합니다. 뭐 덜라고요? 입주된 지위의 전매를 제한한다. 지구에서는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271쪽 오시고 그 표로 다 됐고 대체하고요. 다음 쪽 와서요. 272쪽에 굵은 2번 지위주택의 전매 제한. 뭐 이 그림을 다시 줄여서 써놨습니다. 지위와 주택이죠. 두 번째 표요. 몇 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이요.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그게 뭐 세부적으로 가면 32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어디에서 전매할 수 없게 하냐면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뭐를 전매할 수 없고요.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지구에서는 지위를요. 여기서는 주택은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고 셋째 줄이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공공택지, 땅을 헐값으로 받았다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걱정되니까 지정을 한 거죠. 거기에서는 모두요. 지위도, 주택도 사고팔 수 없다. 그다음에 수도권에서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도 지위도, 주택도 사고팔 수 없다. 몇 년 이내요?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이요. 7번 보시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먼저 이 계약날 여기 당첨사실 통지 이게 도달한 날짜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요거에 가장 가까운 요 첫날짜로 정하는데 아무튼 뭐 여기부터 해서 어디는 10년, 어디는 8년, 6년, 3년, 2년, 1년 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32가지가 아니면 지금도 당첨되면 바로 대답할 수가 있죠. 말이 좋아 32가지지 우리나라 땅에 12%밖에 안 돼. 이게 뭐 12%면 뭐 큰 건 칠 수도 있고 등이죠. 아무튼요. 우리나라 12%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88%에서는 당첨만 되면 바로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가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아까 저기서부터 해서 1년, 2년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32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관계없고. 그러면 여기는 지위를 못 판다. 이건 우리 시험 아니에요. 이것 갖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자고요. 여기는 지위를 못 판다. 여기는 지위와 주택을 못 판다. 여기는 지위를 못 파는데 여기는 지위와 주택을 못 판다. 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쪽보다는 더 긴 기간 동안 더 많은 기간 동안 규제를 한다. OX 여기보다는 여기가 규제 전매 제한 기간이 더 길다. X라고요. X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32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냥 단어만 외우는 건데 32가지 중에 여기서 1년만 못 판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라 32가지면 별별 경우가 다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해서요. 여기서부터 해서 10년까지를 32가지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에도 10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도 몇 번이 걸리고 3년에도 몇 번이 걸리고 4년에도 몇 번이 걸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1년 동안만 못 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서도 1년 동안만 못 판다 할 수도 있고 지위주택을 못 팔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1년 또 어디고는 6년 동안 못 판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첫째 줄은 지위만 못 판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경우가 다 다른 거지 뭐가 더 규제가 세고 적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제 32가지 기간을 가봐야 되지만 그 32가지 기간은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보셨고 지위 돌리지 마라 그거 정해져 있죠. 지위 돌리지 마라. 그런데 불법으로 지위 돌린 거 적발되면 B2가 똑딱똑딱 C한테 불법 판 거 뭐 적발되면 누가 알아요? 알 수가 없죠. 둘이 광고하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C가 건설회사 찾아올 리도 없잖아요. B2 걸 C가 샀어요. 지금 A와 B2의 계약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C가 나 B2 거 샀거든요. 그 장부 좀 한번 봅시다. 그게 뭐예요? 나 3년이야 빵에 보내주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둘 다방에서 쏙닥쏙닥 한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둘 중에 누군가가 나 처벌하셔. 얘도 집어넣고. 나 들어갈 테니까 얘도 집어넣으라고요. 지금 그 경우죠. 그 경우나 아니면 이제 그 주변 친구거나 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지휘 돌린 거 적발되면 지금 여기까지 냈으면 여기까지 낸 돈에다가 은행 이자 주고 뺏는 거죠. 여기까지 낸 돈에다가 은행 이자 주고 뺏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낸 돈에다가 은행 이자 주고 B2를 장부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후순위 당첨자에게 연락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휘 돌린 거 적발되면 돈 주고 뺏는다. 뺏는다 표현들을 좀 이렇게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상하게 지휘를 몰수한다고 써놨는데 그거보다는 뺏는다가 좀 편하긴 한데요. 아무튼 저 뺏는다 표현을 아유 싫어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요 세 번째 칸 주택 돌리지 마라고 돼 있죠. 근데 그러니까 주택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 적지 않으니까 앱이 이 집은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등기부에 써져 있다고요. 여기 등기부에 그러니까 B2 이름 B1 이름이 써져 있고 이 집은 주택법 몇 조 규정에 따라 그러니까 2019년 6월 30일까지는 그러니까 전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등기부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해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위반한 거 적발되면 그러니까 얼마고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포상금 생략합니다. 이게 전부 다 문장이에요. 양과 1번, 전매 제한, 대상과 기간,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다섯째 줄에 점, 그러니까 위 전매란, 매미징역,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은 애고애고 슬픈 일이지 투기가 아닌 거죠.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2번,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두 번 나왔군요. 동그라미 2번, 계약기간 첫날을 뜻하는 입주자 모집을 해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법령에 정해진 기간에 도달한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민법에서는 여기서부터 계약이 성립됐고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공법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B1, B2 그러니까 이 서류가 도달되는 거 B1, B2가 서류를 받는 날짜가 사람마다 며칠씩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있지도 않은데 앞에다 댈 수는 없고 그 가장 가까운 날짜 계약기간 첫날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계약금들 갖고 오셔서 계약들 하세요. 그러면 언제요? 7월 1일부터 10년, 6년 등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전매 제한 기간이 별별 경우로 해서 모두 3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양과 2번 예외 전매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질문 보시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B1는 이것을 C에게 팔 수가 없다고요. 근데 B2는 그러니까 현금화 시켜서 여기를 떠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착한 B2요, 못된 B2요. 저기 B2, 저 못된 B2 있었죠. 여기는 B3요. 착한 B3요, 못된 B3요. 그러니까 착한 B3 현금화 시켜서 떠날 수 있게 해주자. 현금화 시키려니까 살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그 지위나 주택을 소유하게 해준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착한 B3 현금화 시켜서 떠날 수 있게 해주자. 앞쪽에 있었던 상속은 착한 P3 현금화가 아니라 그냥 애고애고 슬픈 일이고 양과로 2번 전매할 수 있는 경우 상속과 2일이죠. 동그라미 1번 전매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경우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둘, 넷, 여섯, 8번이 나왔습니다. 상속은 전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은 1번 세도원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도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특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 이 중에 세대원 얘기가 나오면 다 전원이죠. 세대원 일부는 안 된다고요. 흥분의 집 자식 몇 명이요? 19명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저기 보내고 저기 팔아먹고 또 딸님이 저기 보내서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작은 1번에 셋째 줄 끝에 단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도권은 다른 지방보다는 땅값이 아파트값이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많이 뛰고 있고요. 상승폭도 크고, 그러니까 수도권 들어오는 건 안 된다. 2번 상속에서 추대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3번 세대원 전원 해외로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4번 이혼으로 해서 지유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 그러니까 5번 토지보상법에 따라 둘째 줄 끝에요. 이주대책용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은 경우. 6번 두째 줄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번 지유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부부 공유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보한 3번 동그라미 1번 보셨고요. 7번요. 지유 돌린 거 적발되면 돈 주고 뺏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은 아예 못 돌리는 집입니다. 부기등기 해놓는다. 동그라미 3번 위반하면 둘째 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이제 275조 3장 6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아까 잠깐 보셨죠. 오른쪽 그리며 땅은 C가 갖고 있고 D는 콘크리트만 갖는 겁니다. 그러면 C 땅 위에 D가 그 땅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양보 1번 동그라미 1번은 아까 보셨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결국 D1부터 D100까지가 C 토지를 쓰고 있는 거죠. 빌려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40년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그 건물 아파트 살고 있는데 콘크리트만 살고 있는데 2년 지나서 당신들 나가죠. 그러면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40년이면 가장 어떻게 보면 긴 거죠. 도시정비법 노후분량 숫자 얼마요? 2, 3, 4가 있잖아요. 20년, 30년, 40년이 있죠. 40년이면 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 범위 내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가는 거죠. 또 40년. 그러니까 길게 하면 40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민간 건설회사가 이런 거 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땅값을 비싸게 올리면 모르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할 리는 없겠죠. 됐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나머지 3번 생략하고요. 4번에 동그라미 4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임대주택, 그러니까 분양받은 자와 토지 임대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이 보통 몇 년이에요? 2년으로 돌아가는 거죠. 2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2년 지나서 그런 일반적인 계약 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임대료 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차임, 그러니까 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양과를 2번 거기다가 이제 재건축 할 수도 있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서 2, 3, 4, 20년, 30년, 40년이면 노후분량돼서 재건축할 수 있게 되잖아요. 노후분량 건축물 대상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가 위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셋째 줄에 무슨 법, 그 아랫줄에서 그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지금 토지 소유자과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을 여기다 안 써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도시정비법이요. 지금 양과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을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법리를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만 그냥 도시정비법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다 아시는 거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비법 6가지가 있죠. 6가지 사업에 토지 등 소유자요. 나머지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이지만 그러니까 재건축 경우에는 뭐고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이죠.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에서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죠.
콘크리트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죠. 근데 지금 여기 토지임대부는 땅 주인은 흙만 갖고 있고 건물 주인은 콘크리트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다들 쫓겨나기만 하고 아무도 사업할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을 둬서 여기서도 뭐 할 수 있게 하자고요.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요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해서 재건축을 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분양주택 소유자가 둘째 줄 재건축하려면 뭐 다섯째 줄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근데 땅 주인이 싫어. 그러면 또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위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계속 가는 거죠. 그 땅을 그러니까 콘크리트만 올려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동그라미 3번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아파트 주인들이 땅을 돈 주고 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일반 주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네요. 굵은 2번, 굵은 3번 관계없고요. 농지법 지난번에 보셨죠. 자, 이렇게 하셨고 이제 5, 6월 순환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고생들 하셨고 7월이죠. 곧 7월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튼 7월이니까 자기 시간표 정하세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도 좋아요. 근데 계획은 정해놓고 하시자고요.